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라는 복잡한 도로에서 여러분의 계좌에 그린라이트 켜드릴 수익신호등 진행을 맡은 김하신입니다. 저희 수익신호등 방송에서는요. 앞으로 매주 평일 오후 2시부터 50분간 생방송으로 진행되는데요. 먼저 오늘장 주요 시황 이슈를 확인하고 또 투자의 신호등이 돼주실 전문가님과 함께요. 오늘 핫했던 이슈 그리고 관련주들이 엑셀을 밟고 더 나아갈지 아니면 브레이크를 밟고 여기서 멈출지 전문가님께서 초록불, 빨간불로 신호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이 끝나기 전에요. 바로 장중 생방송의 묘미죠. 저희 방송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종가 베팅 종목이 준비되어 있고요.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수익 신호등 시청자 여러분들만을 위한 히든 종목인 부스터 종목까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종가 베팅 종목부터 또 부스터 종목까지 알차게 준비해 오신 오늘의 전문가님은 바로 김정철 본부장님이십니다. 은행, 증권사, 연기금 펀드 매니저 등 기관을 두루 경험한 최고의 스펙을 갖고 있고 현직 운용력이자 최고 투자 책임자이십니다. 성장형 가치 투자와 실전 매매 수익률을 중심으로 톡방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랜 경험으로 글로벌 시황과 업종의 트렌드를 분석하고 종목의 매매 타이밍까지 도와드린다고 하는데요. 특히 교육 VOD를 위주로 홀로서기를 도와주시는 베스트 드라이버이십니다. 그리고 같이 함께하고 계시는 김동우 팀장은 현직 국내 선물 또 해외 선물 프랍딜링 팀장으로 해외 주식 또 해외 선물, 국내 선물에서 꾸준하게 수익을 누적하는 트레이딩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김정철 본부장님이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수익률표도 보면요. 앞서 보이시는 종목은 저희 수익신호등 방송에 가지고 왔던 종목입니다. 네이버 1분기 호실적을 발표하며 연일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역시나 선취하셔서 1월 9일에 매수해서 10%라는 수익을 내고 있고 포스코홀딩스도 2월 22일에 매수해서 11%라는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매도한 수익률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SNS텍 오늘 오전장에서 최종 목표가의 진입을 도달을 해서요. 30% 넘는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SNS텍 저희 수익신호등 방송의 히든 종목으로 가져왔던 종목인데요. 미리 노란톡방에 계셨던 분들은 오늘 오전장에서도 따끈따끈하게 30%의 수익을 챙겨갔습니다. 이어서 살펴보시면 엔터주인 하이브 5월 3일에 매도해서 27.39%라는 수익을 냈고 또 대우조선해양 5월 2일에 매도해서 5% 가까운 수익 또 에코프로비엠도 2차전지 관련주로요. 4월 25일에 매도해서 105.1%라는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 OCI도 4월 24일에 매도해서 25% 가까운 수익 실현을 했는데요. 이 종목 모두 다 저희 수익신호등 방송에 가지고 왔던 종목입니다. 오늘도 종가 베팅 종목과 히든 종목인 부스터 종목 또 알차게 챙겨왔는데요.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타점까지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켜셔서 비추시기만 하셔도 무료로 입장이 가능한데요. 지금 입장하셔서 종목명부터 타점까지도 무료로 다 받아가 보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수익 극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방송에 들어가기 전에요. 오늘 핫했던 이슈 두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이슈는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의 화장품 규제기관을 방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호실적을 기록한 코스메카 코리아와 잉그루드랩을 필두로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화장품주와 또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전망에 대해서도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바로 두 번째 이슈입니다. 오늘 방산주들 일제히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적에서는 차별화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로템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은 실적이 잘 나왔지만요. 한국항공우주는 어닝쇼크를 기록하며 같은 섹터 안에서도 실적별 차별화가 나오고 있는데요. 향방에 대해서도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방법은 문자 방법인데요. 샵 3989번으로 김본 이렇게 두 글자만 입력해서 보내주셔도 저희가 노란톡방 입장 링크를 휴대폰으로 보내드립니다. 그 링크 꾹 누르시고 무료로 또 100원 유료로도 입장해 보실 수 있고요. 지금 보이시는 이 QR코드는 저희 수익신호등 생방송 중에서만 생성이 되는 QR코드입니다. 저희 1시간 방송이 끝나면 바로 닫히기 때문에 지금 입장을 하셔야 저희 수익신호등 방송의 전문가님 오늘 출연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출연하십니다. 이 안에 또 수익 극대화하실 수 있는 방법은 QR코드 찍고 입장하시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화면에 비추시기만 하셔도 휴대폰에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꾹 누르시고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이 QR코드가 나는 잘 안 된다,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팍스경제 김정철 본부장이라고 검색하시면 제 윗선당에 성장형 가치투자라고 보이시는 방에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또 따끈따끈하게 또 30% 넘는 수익 실현을 하시면서 오셨는데요. 오늘도 이런 종목, 두 종목도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무료로 종목명과 타점까지도 받아가 볼 수 있는 기회니까요. 지금 QR코드 찍고 무료로 입장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소통하시면서 수익 극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무료로 입장하시면요. 특별 교육 자료부터 라이브 방송까지도 노란톡방 안에서 이어서 해드리니까 이런 정보까지도 다 받아가 보셔서 수익 조금 더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청자 여러분, 안전벨트 단단히 매고 노 브레이크, 노 후진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증시는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지는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투자의 교통체증을 해결해 주실 바로 베스트 드라이버 김정철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정철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시장이 사실 뭐 최근에 계속 재미는 없는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증시가 사실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좀 약하고요. 또 미국이 약할 때는 같이 약하고 미국이 강할 때도 좀 덜 올라오고 약간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구체적으로는 수급 때문에 그렇다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수급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증시 보면은 기관이 의외로 좀 많이 팔고 있거든요. 기관이 많이 팔고 있는데 4월부터만 따지고 봐도 기관의 잠시만요. 지금 화면이 계속 왔다 갔다 해가지고. 네. 4월부터 보면 기관이 한 1조 원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요. 1조 원 정도 매도하고 있는 이 기관의 이 흐름을 좀 보면은 코스닥 외국인이 1조 5천 원 매도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기관이 좀 매도세가 좀 쉽게 가시질 않고 있다. 외국인은 어차피 코스닥에서는 매도하는 건 상관없는데 코스피는 현재 순매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시장이 수급이 좀 기간 수급이 좋지 않은 그런 계속 시장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환율은 그나마 좀 이번 달 경상수지가 흑자 가능성이 살짝 얘기가 나오면서 환율은 좀 안정되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안정되어 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들의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들이 요게 이제 환율 상단이다. 이쪽 부분이 그러면 이제 원화가 강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외국인 투자들은 조금 더 잘 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기간 수급이 돌기만 하면 우리나라 증시는 조금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 근데 다만 5월 역시 5월은 안 좋은 것 같아요. 5월 안 좋은 것 같아서 여러분들 제가 계속 5월 매도 5월 자동의 매도 얘기 드렸고 2차전지도 거의 끝물이 보인다고 얘기 드렸고 그러면서 제가 계속 수익 실현했던 부분들 그 부분들은 다 현금 비중 늘리기 위한 거거든요. 그럼 이제 쇼핑 시즌이 왔어요. 저희가 매도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상당히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종목이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하락했을 때 우리는 쇼핑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드시 현금 관리 비중 관리하는 부분 반드시 꼭 체크하시고 시장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또 본격적으로 전문가님과 함께 좀 더 깊은 대화하기 전에요. 먼저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는 QR코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켜셔서 비추시기만 하셔도 무료로 입장이 가능한데요. 무료로 입장하시면 오늘 시황 분석부터 저희 장중 방송 외에도 장전, 장후에도 계속해서 시황 분석부터 오늘 핫했던 이슈들 또 테마들에 관한 기사들까지도 다 올려드리니까요. 이런 정보들이 조금 부족했다,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입장하셔서 무료로 제공을 받아가 보실 수 있는 기회니까요. 지금 무료로 입장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꼭 소통하시면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QR코드가 조금 안 열린다 하시는 분들은 샵 3989번으로 김본 이렇게 두 글자만 입력해서 보내주셔도 100원 유료로도 입장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입장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꼭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장 흐름부터 좀 더 깊게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는 CPI 발표와 부채 한도 협상 주시 속에 3대 지수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국내 증시는 오늘 혼조로 출발했는데요. 지금은 어떨지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 살펴보시면 전거래일보다는 0.35% 하락하면서 2,501.3선을 지금 지나가고 있네요. 코스닥도 살펴보시면 전거래일보다 0.33% 하락하며 833.13선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약보합권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금 더 자세한 얘기는 김정철 본부장님의 도움 말씀 들어볼까요? 네, 일단 시장이 차트를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상황이 이제 조금 중요한 자리라고 제가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차트를 보는 거고요. 자, 보시면은 일단 화면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코스피 차트가 지금 현재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2,465입니다. 근데 코스피는 여유가 많이 있어요. 여유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코스피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좀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코스피가 최근에 강할 거라고 좀 보여지고는 있고요. 왜냐하면 그동안 코스닥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키 맞추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코스피는 외국인 투자자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익률이 조금 더 나은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플레이를 할 때는 코스피에서 플레이를 하시든지 아니면 코스닥에서 완전 개별주를 하시든지 하는 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리고 코스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닥은 중요한 라인이 840포인트가 지지가 깨진 모습이죠. 이때 한 번 살짝 깼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840포인트에서 지지가 다시 한번 깨지고 있습니다. 지금 깨지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815입니다. 815를 지지하느냐 여부인데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오면은 약간 쌍바닥을 그리면서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코스닥도 좀 안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향후 이제 이번 주 남은 증시가 제일 중요한데 이벤트들이 이번 주에 또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CPI랑 다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작용할지 그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 지금이 이제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이제 개별 실적 이슈로 우리가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실적 시즌 유망 종목들을 계속 얘기 드리고 있잖아요. 실적 시즌 유망 종목을 얘기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실적 시즌에 이 종목들이 분명히 이슈를 받고 집중을 받을 거니까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실적 시즌 유망 종목을 계속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드시 실적 좀 개별주 플레이를 할 때 최근에는 실적 관련주들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다. 이 부분을 꼭 반드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전 전문가님께서 향후 남은 경제지표 이벤트에도 주목해보고 또 개별 실적 위주로 바라보자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얘기는 아무래도 시간 관계상 노란톡방 안에서 이어서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는 QR코드 나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켜셔서 비추시기만 하셔도 무료로 입장이 가능한데요. 방금 전에 말씀해주셨던 이런 내용들 조금 더 자세하게 노란톡방 안에선 해드리니까요. 이런 정보들도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도 지금 무료로 입장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꼭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QR코드는 저희 장중 방송에만 지금 생성이 되기 때문에요. 저희 방송이 끝나면 바로 닫힙니다. 지금 입장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꼭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전문가님이 오늘 오전장에서 따끈따끈하게 수익 실현을 하고 왔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SNS텍 저희 수익 신호등 방송에 가지고 왔던 종목인데 현재 지금 이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고 매도하고 있는 수익률표를 살펴보시면요. SNS텍 오늘 오전장에서 최종 목표가에 도달을 해서 30% 넘는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노란톡방에 계셨던 분들은 모두 다 SNS텍으로 수익을 따끈따끈하게 맛보셨는데요. 또 이어서 살펴보시면 하이브도 저희 방송에 가져왔던 종목으로요. 5월 3일에 매도해서 27.39%라는 수익, 또 OCI도 4월 24일에 매도해서 25% 가까운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얘기는 본부장님의 말씀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제가 계속 매도를 하고 있어요. 매도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시장이 좀 흐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의 주도주를 가지고는 우리가 대응하기 쉽지 않다. 이 얘기를 계속 드리고요. 매도를 했던 이유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다 우리가 2차 전지나 최근에 강했던 종목들, 우리가 연초부터 정말 엄청나게 시세를 뽑아왔던 2차 전지 관련주들을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에코프로 BM 뭐 이런 종목 다 매도했고, 물론 2차 전지 관련주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거 있어요, 있기는. 근데 그런 종목들은 이제 일부 종목이고요. 그 종목들이 이제 그동안 시세가 많이 안 나와서 오히려 지금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가지고 나온 종목들이고, 지금 현재 웬만한 종목들은 지금 대부분 다 정리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종목들, 최근에 이제 우리가 했던 종목들 중에 보시면은 하이브나 OCI 같은 종목들은 이제 우리가 수익 신호는 다 완료했죠. 완료했고, 하이브 같은 경우도 4월 10일 날 수익 신호등 이 자리에서 얘기 드렸고, 하이브가 저희가 30만 원에 전량 매도해서 20%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올린 상태고, 그리고 SNS텍은 이렇게 히든 종목이라고 제가 3월 17일 날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히든 종목, 그 다음에 부스터 종목이죠. 그 종목 올려드렸고, 또 종가 베팅주로 또 SNS텍을 또 가지고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혹시나 놓칠까봐 그래서 SNS텍을 매수하고 나서 매수하고 급등이 현재 나온 상태입니다. 나온 상태고, 급등 나온 상태에서 저희가 오늘 가격을 어느 선에 매도를 했냐면 보시면은 SNS텍을, 사실 SNS텍이 돌파를 노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SNS텍 하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종목을 이해하시면 좋냐면, SNS텍이라는 종목은 비메모리 반도체를 할 때 반드시 필요한 부품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특히 중요한 부품 장비. 자, 비메모리 반도체에서요, 가장 우리나라가 취약한 부분이 장비 부분으로 따지면은 노광 장비예요. 노광 장비. 근데 이 노광 장비는 어디서 만드느냐? 정말 그 외계인이 만든 회사라고 불리는 회사가 있어요. 바로 ASML. ASML, 네덜란드 ASML에서 만드는데, 이 회사는 거의 뭐 어떻게 보시면 좋냐면 거의 외계인이 만든 회사. 왜냐하면 이 회사 말고는 아주 극나노급의 노광 장비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만의 특별한 기술력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노광 장비를 만들 때 여기 들어가는 부품은 우리나라가 몇 개를 만들어요. 그중에 특히 중요한 게 펠리클 같은 경우가 블랭크 마스크 펠리클 막 이런 건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EUV, 그러니까 익스트림 울트라바이올렛 이쪽 부분에 그럼 다 비메모리거든요. 그럼 이제 SNS텍이 펠리클을 원래 일본에서 만들었다가 우리나라가 추가적으로 일본을 국산할, 그러니까 일본이 이게 소재 수출 규제 때문에 일본이 예전에 이 EUV 장비를 수출 규제를 했었어요. 근데 이 부분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 산업이 발전을 한 거죠. SNS텍이 국산화에 성공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국산에 성공하면서 이 부분이 매출이 이제 잡히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SNS텍 같은 경우는 비메모리 반도체에 상당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반도체 어쩔 수 없이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투자를 하면 노광장비 주문이 많아질 거고, 당연히 펠리클 수요도 많아질 거고, 그러면 이 SNS텍이 지금 미래에 올 수 있는 그런 이익을 미리 현반영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오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희는 SNS텍을 그래서 이제 지난 3월에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을 얘기 드렸고, 이 종목이 이제 쭉 올라오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원래 이게 월봉으로 보면요, 이때가 2020년 8월인데 2020년 8월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바로 그 일본이 소재 수출 규제할 때예요. 이때가. 이 국산화 수혜주로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엄청나게 올랐는데 이때 종고점을 저는 돌파를 노리고 사실 보고 있었는데, 지금 시장이 하필 또 5월이다 보니까 5월이고 뭐 시장의 개별주들이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반도체는 사실 지금 또 좋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SNS텍이 정고점에서 우리가 매도하는 전략을 좀 취했습니다. 그래서 정고점이 최상단인데 오늘 최고가가 52,900원이잖아요. 52,900원인데 우리는 얼마에 진행을 했냐면 보시면은 SNS텍 오늘 아침입니다. 따끈따끈한 내용이에요. 오늘 오전 내용. 자, 우리는 자 52,700원, 52,800원 매도예요. 딱 정확히 11시 4분에. 11시 3분 4분. 11시 3분 4분에 여러분 매도를 SNS텍을 매도를 했으면 어떻게 되냐? 11시 3분 4분이면 이때거든요. 11시 10분이죠. 11시 10분에 고가가 52,900원이죠. 그러니까 11시 4분에 제가 얘기 드렸으니까
3분 4분 얘기 드렸으니까 11시 10분이면 한 6분 5분 뒤에 최고가를 찍고 밀렸어요. 네. 와. 밀렸어요. 근데 이게 우리 노란통 메시지 오픈 채팅방에 계시는 분들이 물량이 좀 많나 보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매도하니까 못 올라요.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SNS 택을 잘 가지고 계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 꽤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셔가지고 노란통 메시지 오픈 채팅방이나 그리고 TV 방송에 제가 얘기 드렸던데 시청자분들이 물론 제가 무조건 사라 이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네. 각자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근데 제가 좀 합리적으로 잘 설명을 해드렸는지 상당히 많은 분들이 매수를 하셨고 전부 다 매도를 오늘 다 하시면서 다들 뭐 30% 넘는 수익률을 기본적으로 다 기록을 하시면서 이렇게 수익 인증까지 이렇게 다 올려주셨습니다. 30% 수익 인증 뭐 이렇게 계속 네. 올려주셨는데 이런 분들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네. 저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 자 노란통 메시지 오픈 채팅 일단 들어오시는 게 제가 TV 방송을 24시간 잡아놓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네. 여러분들 제가 TV 방송 여러분들 안 보시고 계실 때 제가 여러분 찾아가가지고 자 이거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를 못 드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노란통 메시지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은 실시간으로 제가 계속 이런 부분을 얘기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맞게 대응하시면 되고 제가 또 뭐 갑작스럽게 얘기하지도 않아요. SNS 택은 이미 며칠 전부터 제가 52,000원 넘어가면 매도 타이밍 보고 있겠습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드렸어요. 네. 미리 사인을 며칠 전에 계속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또 여러분 집중하세요. 오늘 매도할 거니까 오늘 매도할 수도 있으니까 집중하세요 해가지고 3분 4분에 먼저 얘기 드리고 한 5, 6분 전에 얘기 드리고 여러분들 시세가 딱 오니까 매도해서 수익 실하고 빠져나오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 꼭 좀 참고하셔가지고 수익 우리 만나니까 좀 배 아프잖아요. 같이 나자고요. 같이 났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전장에서도 전문가님은 SNS택으로 지금 30% 넘는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이런 또 종목, 오늘도 두 종목 또 준비되어 있는데요. 살펴보시면 SNS택 오늘 아침에 따끈따끈하게 52,800원으로 매도를 해서 30% 넘는 수익 실현을 했고요. 조금 더 살펴보시면 하이브도 5월 3일에 매도해서 27.39%, OCI도 25% 가까운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이런 수익 여러분들도 내실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오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켜셔서 비추시기만 하셔도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입장하시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저렇게 수익 인증을 해주셨는데요. SNS택 28%의 수익 실현, 이런 수익 여러분들도 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종목, 두 종목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종목명과 타점 궁금하신 분들 지금 무료로 입장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소통하시면서 수익 꼭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이슈를 다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첫 번째 이슈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의 화장품 규제기관을 방문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호실적을 기록한 코스메카 코리아와 잉그루드랩을 필두로 화장품 관련주들 오늘 전반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진에어 항공사의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동방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장품주와 리오프닝, 과연 효과가 지금 드디어 나오고 있는 걸까요, 전문가님? 초록불, 빨간불 신호 부탁드립니다. 저는 노란불을 봅니다. 오, 노란불을 주셨습니다. 왜냐면 좀 가려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네. 그 모든 리오프닝 관련주가 지금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네. 보는 건 좀 제가 봤을 때 위험하다는 생각이고요. 일부 종목들은 좀 괜찮은데 일부 종목들은 좋지 않다. 이렇게 네.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오늘 뭐 시혜처가 방문한다고 하는데 해봐야 뭔 소용이 있어요. 중국에서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건데. 중국에서 여러분 중국에서 화장품은요. 정부에서 따로 뭔가 규제를 중국이 해서 우리나라밖에 안 팔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중국이 물론 그런 건 있죠. 환구시보나 이런데 뭐 중국 관영 매체들, 중국 공산당을 대변하는 그런 매체들 있잖아요. 그런 매체들에서는 뭐 연일 우리나라 막 욕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우리나라 욕하고 있고 이제 그거는 왜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냐면 중국 사람들한테 요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때려주면서 사람들의 인식 속에 한국 걸 사지 말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규제적으로 완전 뭐 정해놓고 이거 못 팔게 막거나 이러진 않고 오히려 이제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우리나라 걸 사지 말라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상태고 화장품은요 그 전부터 안 팔렸어요. 그 전부터 안 팔렸던 이유는 뭐냐면 포지션이 애매합니다. 우리나라 화장품들이. 특히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설화수 같은 경우 옛날에 엄청 좋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중국 화장품들이 그만큼의 품질을 따라잡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따라잡지 못했지만 따라잡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중국 설화수랑 뭐 LG생활공학 후 이런데 이제 점유율 뺏겼던 뭐 로레알이나 에스트로더나 이런 데서는 가격을 오히려 내려버리고 있어요. 내려버려서 같이 그냥 같은 가격에 팔고 있어요. 같은 가격에 여러분 같으면 뭘 사겠냐고요. 당연히 안 사죠. 그러니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저가 화장품 브랜드들은 전부 다 중국 저가한테 밀린 상태고.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올랐다고 해서 이 본질을 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좋다. 그래서 제가 이슈를 잡아봤는데 실적으로 움직이는 이 오프닝이다. 그러니까 실적이 찍혀야지 가는 거예요. 실적이 안 찍히면 안 가요. 예. 자, LCC 관련주 중에 진에어가 어니서프라이즈 기록했죠. 1분기 영업이 849억입니다. 분기 사상 최대 실적 기록했어요. 자, 진에어 자 LCC가 되려면 딱 하나가 풀리면 돼요. 일본 여행이 좀 잘 되면 돼요. 우리는 LCC의 거의 성공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현재 풀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럼 중국 쪽은 사실 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일본은 지금 풀려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화장품 관련 ODM이라는 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여러분 ODM을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자, 기초 화장품 사업을 진행하는 코스메카 코리아가 ODM 기초 화장품이에요. 최근에 색조 화장품 회사들이 많이 올랐어요. 사실은 올랐는데 기초 화장품 회사들 딱히 뭐 많이 오른 게 없거든요. 근데 거기서 코스메카 코리아가 1분기 영업이 93억. 퍼센트로 따지면 놀랍죠. 퍼센트는 1,400% 늘어났고 순이익은 무려 6,000% 넘게 증가했어요. 근데 절대 숫자를 보세요. 이 영업이 93억이에요. 93억. 예, 뭐 930억도 아니고 93억이잖아요. 근데 이게 ODM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가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브랜드 없이 남이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하는 거를 화장품 만들어주는 회사예요. 그래서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브랜드 뭐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움직임에 영향을 주고 있다. 자, 그 다음. 자, 다른 화장품들 실적은 그럼 좋냐? 별로예요. 아모레퍼시픽 1분기 영업이 816억으로 전년 대비 52% 반토막 났어요. 반토막 난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포커스는 뭐냐? 화장품 역직구 수요가 많아요. 여러분 최근에 뭐 홈쇼핑이나 이런 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외 브랜드 화장품 같은 경우를 막 구매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모 브랜드 엄청 좋아합니다. 저도 그거 하면은 그냥 무조건 사요. 일단 사놔요. 일단 언제 할지 모르니까 다시 꼬땡땡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꼬땡땡, 예, 꼬땡 뭐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습니다. 여기서 브랜드를 얘기하기 좀 그래요. 예, 그 브랜드 홍보하는 것 같으니까. 근데 꼬땡땡 이 브랜드가 저는 하면 무조건 삽니다. 일단 요즘 그거 안 바르고 다른 에센스 바르면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요즘에. 그래서 근데 역직구 그 다음에 ODM, OEM 관련주만 보자. 그러니까 ODM, OEM 관련주라는 건 뭐냐면 다른 화장품 브랜드를 우리나라가 주문 제작으로 생산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티로더 브랜드 중에요. 여러분들 에스티로더 브랜드가 미국에서 만들어서 갖고 오는 줄 알고 계시죠?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로레알 브랜드들 웬만한 화장품들 다 여러분들 미국에서 가져온 줄 알고 계시죠? 아닙니다. 한국에서 만들어요. 여러분 한국 거를 로레알, 에스티로더, 로레알 브랜드가 뭐 있죠? 키엘, 뭐 랑콤, 클라란스 뭐 많이 있잖아요. 그 브랜드들의 요거 택만 붙여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나라 브랜드가 안 돼요 요즘에. 그리고 이 브랜드들마저도 이미 뭐를 선반영했냐면 이미 2분기, 3분기에 더 좋아지고 선반영해서 땡겨서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거 쉽게 접근하면 안 된다. 지금 당장은. 근데 LCC 관련주들이 실적이 좋아진 부분은 상당히 좀 고무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행 레저는 여러분 뭘로 봐야 되냐? 인바운드 보면 안 돼요. 인바운드가 뭡니까?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뭔가를 소비한다를 보는 게 아니에요. 아웃바운드 위주로 본다는 거예요. 인바운드에는 필연적으로 뭐가 있냐면 중국이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온다에 대한 기대. 안 온다니까요. 여러분 노동절날 근로자의 날 중국이 근로자의 날 똑같은데 중국은 그 5일 연휴거든요. 중국이 약
우리나라에 1만 명이 넘는 인원이 우리나라에 방문 예정이었어요. 근데 중국이 언론 플레이를 엄청나게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엄청나게 때려가지고 실제 방문자는 4,900명밖에 안 됐어요. 다 취소했어요. 절반이 취소했단 말이에요. 안 들어온다니까요, 중국 사람들. 솔직히 안 와도 뭐 원래부터 안 왔으니까 사실 별로 관심은 없어요. 사실 여러분 지금 중국 사람들이 안 온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몇 년 동안 안 왔기 때문에 여기서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그 일부 어떤 분들은 뭐 중국 사람 내내 안 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 해요. 제주도가 요즘에 중국 그 사드 문제 전에는 제주도가 중국성 같았는데 지금 이제 다시 한국성 같다 이런 얘기 들리거든요. 근데 뭐 물론 여기 업계 종사자분들은 힘들겠죠. 당연히 중국 사람들 많이 오면 많이 사는데 근데 중국이 쉽게 단체 관광을 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별로 기대하지 마라 그냥. 그리고 인바운드보다 아웃바운드, 그러니까 나가는 수요 위주로. LCC가 지금 잘 되는 이유가 뭡니까? 비행기 타고 일본 가니까 잘 되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일본 가니까 잘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 아웃바운드 위주로 접근하자. 엔터는 5월 주요 걸그룹 대전에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한번 요거 한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네. 요게 지금 최근에 전 세계 글로벌 여행 관련주들의 그 주가 상승률 추이예요. 근데 에어비앤비는 약 40% 넘게 올해 올랐고요. 그 다음에 부킹홀딩스가 좀 많이 올랐고, 익스피디아, 트립 어벤져스, 트립닷컴 이거 중국 회사입니다. 그리고 모두투어, 하나투어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 여행 관련주 상승률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도 차라리 나쁘진 않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리고 싶은 종목은 지금 오늘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 한번 쭉 실리콘투 코스메카 코리아 하나투어 다 한번 보겠는데, 자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코스메카 코리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는 뭐 오늘 점상이라서 뭐 추격도 못 하겠죠. 근데 여러분 이거 너무 세게 접근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거는 시가총액이 그렇게 큰 종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0억대짜리 종목이라 상한가 많은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 종목은. 자, 이 종목 거래량 오늘 거래대금 좀 터지긴 했습니다만은 거래대금 터져도 65억이에요. 여러분 제가 SG 사태, 주가 조작 사태 일어날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 일어나기 전에도 훨씬 전부터 뭐라 그랬어요? 시가총액 1,000억, 1,500억 보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쓸데없이 1,000억, 1,500억 이런 거 쳐다보고 있다가 다 당한 거예요, 이번에. 주가 사태 때. 그런 걸 뭐하러 하지 말라면 하지 마셔. 왜 그런 걸 기를 쓰고 하려고 하냐고요. 그러니까 코스메카 코리아도 뭐 시가총액 1,000억짜리 회사가 오늘 올라봐야 이제 1,300억이잖아요. 상한가 가봐야.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을 당장 추격하진 마라. 그럼 이제 OEM, ODM 관련주들을 봐야 되는데, 네. 최근에 색조화장 관련주들 중에 그나마 좀 안 올랐던 종목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클리오입니다. 클리오가 최근에 많이 안 올랐었는데 다른 색조화장은 많이, 근데 안 올린 게 이 정도예요. 클리오도 안 올랐다고 한 게 올해 14,000원, 15,000원대에서 24,000원까지 갔단 말이에요. 오늘 급등했다가 이제 윗골에다가 밀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쉽게 좀 접근하기보다는 OEM, ODM 좀 보자. 자, 그다음 오늘 실리콘2 한번 볼게요. 네. 역직구가 요즘 왜 잘 되는지 보여주는 회사예요. 자, 지금 보시면은 실리콘2 같은 경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리콘2도 그나마 실리콘2는 거래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좀 되잖아요. 이게 역직구 관련 회사고 보시면 아시겠죠. 해외 자사를 이용해서 현지화 사업 또는 국내 유통하는 역직구 진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역직구 판매 기업인데, 자 실리콘2 같은 경우도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급등하고 있는데, 실리콘2 같은 경우는 솔직히 우리가 충분히 볼만하다. 근데 다만 지금 이틀 연속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중간에 현재 추격하기는 쉽지는 않다. 그럼 이와 관련된 이와 비슷한 종목들을 좀 우리가 좀 찾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종목은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가 좀 좋습니다. 저는 이게 차라리 좀 더 낫지 않나 싶고요. 오늘 또 6% 오르긴 했습니다만 한번 조정 주면 우리가 진입해볼 만하다.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는 텍스 리펀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텍스 리펀드 코로나 때 다 망했겠죠. 근데 글로벌 텍스프리가 버텼어요, 이걸. 그럼 다른 회사 다 망했어요. 밑에 회사 다 망했거든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혼자 독식이죠. 승자 독식입니다. 승자 독식이기 때문에 텍스 리펀드, 여러분 텍스 리펀드를 언제 해요, 여러분? 인바운드 때 합니까? 나갈 때도 해요. 텍스 리펀드 받으려고 나가서
여러분 나가기 전에 여러분 어디 가죠? 여행 가기 전에 해외여행 떠나기 전에 나가기 전에 어디 갑니까? 면세점 가죠. 면세점 가거나 물건 사러 간 다음에 텍스 리펀드 거의 코스예요, 코스. 외국인도 물론 오긴 하겠지만 인바운드 수요도 있고 이건 아웃바운드 수요도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볼 만한 게 하나투어인데 하나투어 상승률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글로벌 다른 여행사에 비해서. 그래서 저는 하나투어가 차라리 좀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투어가 안 가는 건 안 가는데도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있어요.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손실 위험이 그나마 적은 리오프닝 관련 주 중에 대신 업사이드는 좀 큰 그런 종목이다. 그 다음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갑자기 땡땡땡땡 있죠? 요거는 여러분 히든 종목입니다. 이 종목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네. 종목은요. 로레알, 에스티로더가 여기서 만듭니다. 여러분 로레알, 에스티로더 화장품 미국 거 샀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프랑스 거 샀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나라가 만들어요. 여기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코스메틱 코리아가 ODM 하는 회사가 실적이 잘 나왔다? 그럼 ODM 하는 회사 대장주는 바로 이거거든요. 이 종목 오늘 좀 올랐어요. 오르기는. 근데 조정시 한번 우리가 좀 볼 수 있다. 이건 노란통 메시지 오픈 채팅방에 이 땡땡땡땡 이 종목은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전문가님께서 리오프닝 관련주로 유망 종목으로 지금 4종목을 언급해 주셨는데요. 코스메카 코리아, 실리콘투, 하나투어, 글로벌 텍스프리까지 차트까지 보여주시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러면서 ODM과 OEM 대장주로 오늘 또 히든 종목인 부스터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종목으로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켜셔서 비추시기만 하시면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지금 입장하시면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ODM, OEM 대장주인 이 히든 종목의 종목명과 또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까지도 무료로 다 제공이 되니까요. 지금 손쉽게 입장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소통하시면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바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방산주들이 소폭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실적에서는 차별화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로템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은 실적이 잘 나왔지만요. 한국항공우주는 어닝 쇼크를 기록하며 같은 섹터 안에서도 실적별 차별화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적 외에도 누리호 3차 발사가 이달 24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벤트에 또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누리호 3차 발사 준비에 참여한다는 소식이 또 있는데요. 앞으로 이와 관련된 주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는지 초록불인지 빨간불인지 신호 부탁드립니다. 전문가님. 네, 저는 방사는 초록불입니다. 초록불 주셨습니다. 화장품 관련주도 리오프닝 왜 노란불인데 오늘 가지도 않는 왜 방산을 굳이 이슈로 가져와서 왜 그럽니까? 다른 거 저는 볼 필요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른 거는 사실 별로다. 그러니까 지금 오르고 있는 테마성 개별주들 여러분 들어가서 먹을 게 많이 없어요. 먹을 게 많이 없고 오히려 손실 안 나면 다행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조금 시간을 두고 좀 인내하면서 보면은 충분히 수익을 좀 쉽게 낼 수 있는 부분이 좀 방산 쪽과 우주항공 이다라고 좀 얘기 드리고, 우주항공도 또 이슈가 하나 얼마 안 남았잖아요. 우주항공 특히 뭐가 남았습니까? 지금 누리호 3차 발사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11일 날 최종 결정하고 내일 결정해요. 내일 쏠지 말지 결정하는 거고요. 며칠 날 쏠지를 정해놓은 다음에 그날 쏠지 말지를 결정하고 후보 날짜랑 이런 거 최종 확정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 내일 확정하고 5월 뭐 한 20일쯤에 뭐 쏘겠죠. 20 며칠 날.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 이제 정확히 결정이 날 거고, 그럼 5월 내로 누리호 3차 발사가 완료가 될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우주항 관련주들이 지금 좀 밀리더라도 오늘 좀 우리 좀 유심히 좀 지켜보자. 특히 지금 우주항공 관련주들 중에서는 인텔리안테크 한번 보시면 차트 보시면 아시겠는데, 인텔리안테크가 최근에 유상증자를 했어요. 그래서 급락을 했죠. 급락을 했는데 주가가 이제 유상증자 부분 모두 다 반영했고 악재 반영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 지금 이제 한 6% 정도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인텔리안테크가 사실 인텔리안테크가 제일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러면 이제 다른 종목들은 사실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거든요. 세트레가이나 제일 우리가 우주항공 관련주 하면 그냥 바로 그냥 튀어나온 종목이 AP위성인데, AP위성이 정말 전사의 심장처럼 움직이잖아요. 이 종목이 제일 세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오늘 AP위성도 잠잠합니다. 근데
지금 가격대에서는 우주항 관련주들 잠잠한 종목들은 전혀 부담 없다. 저는 약간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 우주항공 중에 특히 방산을 같이 엮여서 가는 종목들은 상당히 괜찮다. 특히 뭐 제노코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노코 같은 종목은 거의 밀리지도 않아 스폰더로 반등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종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네. 보면요. 일단 조정을 받고 있어요. 우주항 관련주들. 방산주도 마찬가지고, 자 방산주가 일제히 조정 중입니다. 최근 항공우주가 실적 쇼크 났어요. 잘 나올 줄 알았더니 여기서 이제 배신을 한번 당했는데 추가 이벤트 누리호 3차 발사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항공우주 포인트가 뭐냐면 방산주 중에 폴란드가 KF-21 참여 의사를 표시했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KF-21이 개발이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는데 KF-21 보라매이 전투기, 차세대 전투기. 자, 차세대 전투기 하면은 스텔스성을 좀 가져야 되는데 우리나라 바로 스텔스로 못 넘어가니 그 스텔스 전투기를 우리가 5세대 전투기라고 합니다. 근데 KF-21은 4.5세대 기준으로 우리가 만드는 거고 이게 지금 우리가 고 김대중 대통령 때 이 프로젝트가 시작을 했거든요.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넘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이걸 시제기까지 개발했어요. 우리나라가. 시제기 개발했는데 중국하고 일본이 하여튼 우리나라는 주변 나라들이 제일 문제예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 때문에 우리나라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일본이 우리나라가 딱 KF-21 개발하니까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뭐라고 난리였을 것 같으세요? 잘했다 그랬을까요? 아니겠죠. 저거 못 아니니까. 난다. 어. 저거 날라가다 떨어질 거다 저거. 저거 뭐 날 수나 있냐 하다가 진짜 날았어요 이번에. 날으니까 저거 날기만 날았지 저거 나중에 저거 미사일도 발사 못한다. 근데 미사일 발사까지 끝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중국하고 일본 네티즌들이 손이 부들부들합니다. KF-21 보면 개발 속도가 너무 빠르거든요. 왜냐하면 일본은 지금 F4, F3 만든다고 자기들 차세대 전투기, 스텔스 전투기 만든다고 얘기한 지 지금 15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못 만들었는데 시제기 하나도 못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10년도 안 돼 지금 다 만들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특히 지금 미치는 거죠. 근데 이거 만들 때 우리가 인도네시아랑 합작으로 만들었는데 인도네시아가 이제 돈을 안 주고 있어요 지금. 인도네시아 간 보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걸 쓸까 아니면 미국 거 그냥 쓸까? 한국한테 돈 이거 다 줘. 왜냐면 우리나라가 개발이 잘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인도네시아가 좀 꺼려했다가 너무 속도가 빠르니까 개발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인도네시아가 지난번에 분담금 중에 500억을 넣었어요 다시. 거기에 폴란드가 갑자기 뛰어든 거죠. 우리도 할래.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꽃놀이패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인도네시아 돈을 그냥 다 받을지 아니면 폴란드로 갈지 아니면 둘 다 받을지. 둘 다 받는 경우는 여러분 상당히 호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방산무기가 상당히 각광받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가성비예요. 가성비는요. 많이 만들수록 원가 떨어져요. 그럼 폴란드에서 요거 참여한다 그러면 원가 더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훨씬 수익성 뛰어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히려 항공우주는 우리가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는 매수 관점인데 특히 항공우주에서 지금 M&A 이슈가 있어요. M&A 이슈가 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항공우주를 인수하려고 하고 있어요. 항공우주 대주주가 누굽니까? 수출입은행이에요. 정부가 갖고 있는 기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민영화 시키려고 하는데 민영화 시킬 때 아무나 민영화 시키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가 이걸 산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항공우주가 하나로 넘어가면 훨씬 더 기업의 수출의 폭이 훨씬 더 넓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요 호재 이슈도 아직 있으니까 항공우주 같은 경우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방산주에 한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여러분들 우크라이나가 5월에 러시아랑 전쟁하면서 5월에 대반격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5월 20일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시나리오 점검이 좀 필요하다.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반격을 한다. 진데 영국 가디언이나 이런데 영국의 BBC나 이런데 보면은 우크라이나가 5월 대반격을 하려고 했는데 미국이 기밀 유출하는 바람에 이미 다 전략이 다 들통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여기 크림반도가 있잖아요. 크림반도. 이 크림반도 우크라이나가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지금 사실은 여기 칠까를 왔다 갔다 하다가 사실 이 가운데를 자르려고 그랬거든요. 이 가운데를 잘라서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멜리토폴이랑 자포리자를 한꺼번에 뚫어가지고 중간을 자르려고 그랬는데 이게 주 전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 군을
좌우로 몰아놓은 다음에 가운데 일자를 생각이었는데 이게 미국이 다 오픈해버렸어요. 비밀. 이 미국 일병이 다 유출한 바람에 이 내용을.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이 전략을 못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3중 4중으로 방어막을 다 쳐놨어요. 지금. 그러니까 영국 언론들은 잘하면 우크라이나가 반격 실패할 수도 있다. 그 실패하면 어느 상황이냐. 그럼 이거 휴전입니다. 여러분. 휴전 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서방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줬는데 우크라이나가 전쟁에 뭔가 성과가 있고 진전이 있어야지 계속 도와주죠. 근데 진전이 없고 계속 교착 상태가 된 상태에서 계속 그냥 뭐만 지원만 해주는 상태가 되면 결국 내부 여론이 안 좋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분명히 이거 휴전 분위기로 간단 말이에요. 적당히 성공해도 휴전 분위기 가요. 아예 그냥 원사이드하게 우크라이나 확 밀어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전쟁이 쭉쭉쭉쭉 진행되면서 러시아가 밀리면서 끝나는데 이거 적당히 성공하거나 반격 실패하면 그냥 이거 휴전 분위기로 바로 갑니다. 그래서 방산주하고 재건 관련주를 좀 같이 봐야 된다. 물론 방산 관련주는 휴전 간다고 해도 방산 관련주들 절대로 악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럽은 이번에 무기 엄청나게 썼고 전쟁 양상이 어떻게 되는지 이번에 다 알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거 관련해서 투자를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러시아의 목표는 뭐냐면요. 이 남부를 우크라이나 남부를 다 쓸어버려가지고 남부를 바닷길 다 막는 거예요. 그리고 몰도바 보면 몰도바에 트란스니스트리아라는 러시아령 영토가 있거든요. 여기 뜬금없이 여기에 러시아 영토가 하나 있어요. 이걸 이어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이거를 여기서 중간에 끊어서 이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휴전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결국 트란스니스트리아를 인접하고 있는 몰도바, 루마니아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는 전쟁 준비하는 수밖에 없다.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저는 이 방산 관련주들 HD 현대건설 기계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재건 관련주잖아요. 재건 관련주인데 왜 재건 관련주가 다시 볼만하냐면 우리나라 재건 관련주도 원래 유럽이 아니 전쟁 이기나 지나 유럽이 뭐 우크라이나 재건할 때 우리나라를 껴줘야지 우리나라가 재건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뭐 기여도 없는데 껴주겠어? 근데 이번에 기여 있잖아요. 우리나라 포탄 탄약 지원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현대건설기계 충분히 재건 관련주 들어갈 수 있다. 그다음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인텔리테크,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좀 방산주들 꾸준히 관심을 갖고 약간 중기적인 호흡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립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방산주와 엮어서 재건 관련주들도 중기적으로 같이 봐야 할 시기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얘기는 아무래도 시간 관계상 노란톡방 안에서 자세히 또 연결해서 이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켜셔서 비추시면 무료로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입장하셔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방산주와 재건 관련주에 대한 정보들까지도 다 받아가 보셔서 수익 극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장 중입니다. 장 마감까지 아직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오늘도 전문가님이 종가 베팅 종목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의 또 종가 베팅 종목은 뭘까요, 전문가님? 네, 요게 요것도 방산주인가요? 근데 방산주 컨셉을 가지고 나왔어요. 네. 설마 이게 방산주예요? 근데 방산주입니다. 방산주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 종목인데 자 최근에 차트 흐름이 좀 누워 있죠. 누워 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MC넥스입니다. MC넥스 카메라 모두 관련주 애플 그것 때문에 최근에 뜨고 있는 종목 아닌가요? MC넥스가 카메라 모듈을 하잖아요. 네. 근데 방산의 요즘 전쟁 트렌드가 뭡니까? 드론을 이용합니다. 드론에 뭐 달려 있죠? 카메라가 왕창 달려 있어요. 카메라가 많이 달려 있거든요. 고성능 카메라들. 그 카메라들 다 모듈이 다 들어가요. 카메라 모듈이. 자, 이 MC넥스 같은 경우가 물론 오늘 자동차 부품주, 자동차 관련주도 오늘 상당히 현대차, 기아차 지금 상당히 좋아요. 그 자동차 부품주들 화신, SL 오늘 다 좋죠. 자동차 결국 잘 주행하려면 뭐 필요한 줄 아세요? 카메라 필요해요. 네, 카메라 여러 개 달려야 돼요. 네. 네. 그리고 애플이 이번에 MR 기기 하잖아요. MR 기기가 뭐가 들어가요? 카메라가 들어가요. 근데 MR 기기 애플은 MC넥스가 안 쓰겠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플은 LG노텍 거 쓸 거예요 분명히. 그래봐야 LG노텍 거 쓸 건데 근데 삼성이 과연 XL MR 기기, AR 기기 안 만들까요? VR 기기? 애플이 만드는데 당연히 만들겠죠. 그럼 어디서 쓴다? MC넥스 쓰겠죠. 저는 약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요 모든 이슈들이 다 모여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든 이슈가 모여있는 MC넥스로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 마지막으로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지금 보이십니다. QR코드 찍고 입장하시면 무료로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이 종가 베팅 종목으로도 수익 극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전략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이나 하락은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